그래서 이 확률 분포라고 하는 부분은,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75점 몇 명, 80점 몇 명, 90점 몇 명, 95점 몇 명, 100점 몇 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75의 확률, 80의 확률, 85의 확률, 90의 확률, 95의 확률, 100의 확률을 구한다는 개념으로 이 표가 머릿속에 조금 박혀 있으면 이 확률 분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그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 곱하고 곱해서 더한다. x제곱의 평균을 구한다.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한다. 제곱하고 확률, 제곱하고 확률, 제곱하고 확률을 곱해서 구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 가중치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 이 앞에 있는 문제하고도 똑같기는 해.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은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 그치? 그래서 이 확률 분포에 의한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도 가장 나타날 수 있는 것,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거에 의해서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 오케이? 그걸 이제 확률 분포에서 이제 별량과 그 별량이 나올 확률의 곱으로 평균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똑같은 거지 뭐. 평균 구하던 거하고 똑같은 부분들이 돼버릴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단순하게 주어진 별량을 갖는 개수, 주어진 별량을 갖는 개수라고 하는 녀석으로 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개수라고 하는 녀석이 전체 그 시행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가운데 75점을 맞는 개수가 아니라 75점을 맞을 확률, 경우의 수의 B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만 조금 잡아주시면 될 거고, 확률 분포에서 얘기하는 확률 구하는 부분들은 앞에서 얘기하는 확률과는 조금 편하기는 한데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문제 푸는 수준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표 만들고 구하다 보면 귀찮고 시간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야. 자, 17번 문제를 조금 볼게. 17번 문제를 보면 정육면체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육면체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할 때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 밑줄 쳐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통계 문제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확률 변수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주어져 있다. 정육면체에서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골라서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때는 1이다. 다음에 내가 요 점과 요 점을 골라서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2다. 그 다음에 내가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과 같이 정반대에 있는 점을 이어서 거리를 구하면 루트 3이다. 다른 거리가 있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이거나 루트 2거나
루트 3인 거야. 점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방법의 수. 그래서 총 28개가 돼버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찾는 건 거리가 1이 나타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비율로 나타냈기 때문에 거리가 1로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개수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28분의 12라는 녀석으로 그 확률이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건 한 개의 면에서 2가지 경우씩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얘는 28분의 한 개의 면에서 2가지씩 6개의 면에서 골라낼 수 있으니까 모두 12가지가 있는 거야. 루트 3이 되는 경우는 전체 경우가 28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그냥 28분의 4라는 녀석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거 4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 자, 그 녀석을 가지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 7의 x제곱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호는 마치 그냥 괄호 풀어내서 계산하는 식하고 똑같이 보면 된다 그랬다. 그래서 7x제곱에 대한 기대값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7에다가 이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 제곱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곱하고 확률하고 곱하자. 주어진 녀석을 모두 다 4로 약분해서 짠짠 7분의 3 짠짠 7분의 3 짠짠 7분의 1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냅시다. 그럼 제곱의 기대값은 제곱하고 확률 7분의 3 제곱하고 확률 7분의 6 제곱하고 확률 7분의 3 그래서 7분의 12 그럼 그냥 12지 뭘. 이렇게 시행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들을 잘 구해주자. 오케이? 라이트센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을까? (64, 65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66, 67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414번. 또 414번. 여기 있구나. 자, A, B, C, D 4개의 원소로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 중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택한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 밑줄 쳐주세요.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 밑줄 쳐주세요.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0개, 1개, 2개, 3개, 4개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4개짜리 집합에서 부분 집합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x라고 하는 녀석을 0, 1, 2, 3, 4
자, 이때 확률 구합시다.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이니까 모두 16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6개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1개도 없는 공집합은 1개밖에 없죠. 그래서 16분의 1.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것도 1개밖에 없죠. 16분의 1. 내가 1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든다는 건 4개밖에 안 나오겠죠. 16분의 4. 3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든다는 얘기는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낸다는 얘기가 되고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낸다는 얘기는 4개 중에서 1개를 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16분의 4. 여태까지 구한 모든 확률은 16분의 10. 그럼 2개짜리는 16분의 6. 뭘 구하래? 시그마 x. 자, 먼저 기대값부터 구합시다.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그래서 얘는 16분의 4 플러스 16분의 12 플러스 16분의 4, 3, 12 플러스 16분의 4. 그래서 뭐가 돼버려? 기대값은 2. 원래 도수가 대칭으로 나타나면 평균은 정 가운데 있는 놈 아니었냐? 그치? 똑같아. 오케이? 분모라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녀석은 도수야. 오케이? 도수가 대칭으로 나타나게 되면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가운데 녀석이었지. 그치? 똑같이 나타나야 돼. 다음 제곱의 평균. 제곱하고 곱하자. 0. 제곱하고 곱하자. 16분의 4. 제곱하고 곱하자. 플러스 16분의 4, 6에 24. 제곱하고 곱하자. 플러스 16분의 9, 4, 36. 16분의 16. 그러면 얘는 40. 얘도 2, 3, 40. 그래서 16분의 80. 그럼 제곱하면 얼마야? 5네. 맞나? 40, 40, 5, 6에 30. 오케이? 다음! 분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1. 표준 편차 1. 이해돼요? 오케이. 확률 나타낼 때는 가능한 한 통분해서 나타내 주는 게 계산이 그나마 조금 편할 거야. 알았지? 나중에 또 통분해야 되니까. 넘어갑시다. 휘리. 68, 69 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422. 423번에 대한 별표. 너네들 정시에서 표준 점수 만드는 공식이야. 우차. 자, 422번. 3x-2 분산 3x-2 2x의 제곱을 구하래요. 자, 우리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 안에 이상한 식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마치 괄호를 풀어내듯이 주어진 식을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기대값은 그냥 괄호야. 이 녀석이 7이래. 얘가 7이 되도록 하려면 x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3이면 되겠다. 자,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자료를 똑같이 더해주면
산포도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똑같이 빼거나 자료들을 똑같이 더하는 녀석은 산포도라고 하는 녀석에 영향을 안 미쳐. 오케이? 자, 대신 10점과 90점이 두 배가 될 때 10점은 20점으로 바뀌지만 90점은 180점으로 바뀌죠. 그쵸? 평균은 10점과 90점의 절반인 50점에서 주어진 녀석이 100점으로 바뀌죠. 맞아요? 그러면 원래는 얘네들이 40점씩 떨어져 있었던 놈들이 두 배가 되면서 늘어난다고. 그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와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덧셈, 뺄셈으로 나타나는 녀석은 그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니들한테 표준 편차 분산하고 관련되어진 식에서는 시그마 A x 플러스 b와 같은 녀석은 A의 절대값에 시그마 x라고 하는 녀석이 곱해진다라는 걸 기억하자 그랬어. 분산은 제곱해서 구할 거거든.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9x의 분산. 이 녀석이 27. 분산은 3. 자, 그럼 우리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곱의 평균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빼는 걸로 구한다. 그런데 기대값이 3으로 주어져 있고 분산이 3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을 제곱한 놈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 제곱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12라는 놈으로 나타나겠죠? 맞아요? 요거 잘 기억해. 계수 잡아낼 때 분산은 제곱해서 나타내야 된다. 오케이? 다음 또 이상한 거. 70쪽, 71쪽에서 이상한 거. 435번.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확률 변수 z라고 하는 녀석은 자, 435번을 보시게 되면 확률 변수 z라고 하는 녀석은 확률 변수 x에 시그마 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곱하고 주어진 녀석에다가 시그마 분의 m이라고 하는 녀석을 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쵸? 자, 이때 x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m이고 x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이 시그마로 주어져 있을 때 확률 변수 z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우리는 z의 기대값을 찾아야 돼. 근데 z를 위에서 얘기한 이런 y 같은 식으로 보라고. 그럼 이 z라고 하는 녀석은 확률 변수 x에다가 시그마 분의 1이라는 값을 곱하고 시그마 분의 m이라고 하는 녀석을 빼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우리는 으라차차차차차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라고 하는 녀석을 계산해야 된다. 그런데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뭐라 그랬냐? 괄호 푸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다. 그래서 시그마 분의 1에다가 이 x를 곱하면 되고 우리는 시그마 분의 m이라는 녀석을 빼주면 된다. x의 기대값이 뭘로 주어졌어? m으로 주어졌어. 시그마 분의 m에서 시그마 분의 m을 뺀다? 0. 다음 분산 구하라 그랬는데
그냥 Z의 표준 편차를 구할게. Z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분의 1 x. 이 뭐가 이렇게 남았어.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라고 하는 녀석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은 이딴 거 영향 안 미친다 그랬지. 그런데 x의 시그마 분의 1이 곱해지고 있어. 그러면 주어진 녀석은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시그마 x. 시그마 x, 시그마 1. 분산 1. 이 435번에서 나타나는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표준화 공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메모해 놓으세요. 표준화. 우리들이 통계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 표준화. 또 이상한 거. 자, 72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451번은) 교재에도 있었던 거고. 없냐? 뭐라도 하나 풀어볼까? 내 표 만든다 생각하고 접근하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야. 오케이? 그렇게 다시 한번 연습 좀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근데 우리가 어떤 자료에 대해서 계속 분포를 만들어 놨다고. 근데 이제 이 통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자료를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자료를 정리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이즈는 말 그대로 뭐 우리 반, 뭐 그룹, 그 정도가 됐었는데 우리가 통계에서 다루게 되는 자료라고 하는 녀석은 그 사이즈가 좀 커져. 최소 김포시, 최소 한강 신도시내 고등학교, 좀 더 커지면 대한민국 전체, 더 큰 건 세계. 각각 이런 통계 자료들은 정말 하나하나 모을 때마다 다 돈이야. 사람이 모여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간을 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거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읽어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자료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사이즈들이 되게 커. 근데 이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들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개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확률 변수에 따라 대표적으로 여러 개의 특정한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하는데, 너네들은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첫 번째, 이항 분포라고 하는 녀석하고, 두 번째, 정규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배울 거야. 자, 이항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n번 중 x번이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주어진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나머지 확률 변수는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자. 자, 먼저 첫 번째 이항 분포. 이항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독립 시행의 확률하고 똑같아요.
내가 주사위 하나를 굴렸어. 100번 굴릴 거야. 100번 굴릴 거야. 그 중에서 1이라는 눈이 몇 번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자, 그럼 내가 주사위를 100번 굴렸는데 1이라는 눈이 100번 나왔어. 가능하냐? 가능하지. 1이라고 하는 녀석이 99번 나왔어. 가능하냐? 가능하지. 98번, 97번. 100번을 굴리는 과정 중에 1이라고 하는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n번 중 x번 p라는 사건이 발생한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물결 binary distribution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때 n 그리고 한 번 시행했을 때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x의 기대값은 np로 구할 거고요. x의 분산은 np1-p로 구할게요. 이항 분포로 주어지는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x가 몸무게 아니야. 점수 아니야. 키 아니야. n번 중 p라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느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면 이항 분포.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구분 짓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기대값 분산. 오케이? 기대값 np. 분산 np 1-q라고 하는 녀석을 1-p라고 하는 녀석을 q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얘는 p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래서 주어진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이항 분포를 따를 때는 기대값과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왜 저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알았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이항 정리 기억나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항 뭐냐? 그 두 개의 항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항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 이항 정리하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집니다. 확률 P라고 하는 녀석이 고정되어 있는 건 주어진 시행이라고 하는 녀석이 독립시행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소수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 소수의 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 주사위를 굴릴 때 소수의 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이 주사위가 소수의 눈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100번 중에 10번 소수의 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때의 확률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할 거야. 나머지 다 정규 분포. 오케이? 그래서 세상은 대부분 다 정규 분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이항 분포는 n번 중에서 x번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이항 분포. 이게 왜 중요해? 기대값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100쪽에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확인 문제 1번. 자유투 성공률이 0.85인 핸드볼 선수가 자유투를 8번 할 때 성공하는 횟수에다가 밑줄 쳐주자. 횟수. 몇 번 중에? 8번 중에.
8번 중에. 아, 그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8번 중에 얘는 한 번도 성공 못할 수도 있어. 한 번 성공할 수도 있어. 2번 성공할 수도 있어. 3번 성공할 수도 있어. 8번 모두 다 성공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면 자, 한 번도 성공 못할 확률은 8번 중에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 그 얘기는 0.85라고 하는 사건이 0번 일어나고 0.15라고 하는 사건이 8번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8번 중에 한 번 일어났어. 아, 그래. 그럼 8번 중에 한 번 0.85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0.15라고 하는 사건이 7번 일어났어. 이걸 몇 번부터? 0번부터 8번째까지 표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의 기대값 x라고 하는 녀석은 0번일 때의 확률 곱하고 1번 1일 때의 확률 곱하고 2일 때의 확률 곱하고 3일 때의 확률 곱하고 8일 때의 확률까지 곱한 다음 모두 더하라 그랬잖아. 그치? xi와 pi. 그럼 이걸 계산할 때 8번 중에 0.85번 0.85가 성공할 확률이 돼버리니까 8 곱하기 0.85로 기대값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 자,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해서 이 x제곱을 찾을 거야. 그리고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을 제곱의 기대값에서 평균의 기대값을 뺄 거야. 그럼 이와 같은 복잡한 계산할 필요 없이 8번 곱하고 0.85에다가 0.15 곱하면 분산 나온다고. 이항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아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기대값과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정리해 놨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오케이? 자, 확인 2번. 101쪽에 확인 2번.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이항 분포 6,3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났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낼 건 뭐냐면 저 x라고 하는 녀석은 6번 했을 때 3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몇 번 일어나겠는가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6번 중에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건,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몇 번 일어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이때 이 녀석의 기대값은 둘이 곱하면 되고요. 이 녀석의 분산은 3분의 4가 돼버릴 거고요. 아예 뭐 표준 편차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치? 오케이? 그래서 기대값과 분산 구하기가 참 편해져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P 이거의 확률이야. 이 이항 분포에서 나타나는 녀석은 6번 중에서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느냐야. 그러면 Px가 2일 때란 얘기는 내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6번 중에서 2번 일어날 때의 확률을 찾고 싶어.
그래서 얘는 6번 중에서 2번은 3분의 1이 일어나고 나머지 4번은 3분의 1이 일어나지 않는다와 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독립시행의 확률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를 거고 그때의 기대값 분산. 나머지는 다 정규 분포. 이걸 조금 구분 지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2쪽. 큰 수의 법칙은요. 통계적 확률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게 수학적 확률이었지, 그치? 그런데 내가 수학적 확률로 6분의 1이라고 하는 사건이 6번 던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닌 거잖아, 그치? 6번 중에 한 번이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닌 거잖아, 그치? 한 6만 번 던지면 비슷하게 10,000번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구분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수학적 확률에 다가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개념 3번 박스에 있는 내용만 한번 읽고 큰 수의 법칙은 넘어갈 거야. 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이고 N번의 독립시행에서 내가 N번을 하겠다는 거야. N번을 샥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가 X번이라고 하자. 그럼 결국 전체 N번 중에서 이 사건 A라고 하는 녀석이 X번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N번 중에 X번 일어난 거죠. 맞아요? N번 중에 A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X번 일어난 거야. 내가 주사위를 6번 굴렸어. 그때 1이라고 하는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데 6번 중에서는 1이라고 하는 눈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쵸? 다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n분의 x라고 하는 녀석은 저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이 n번 중에서 x번 일어나게 되는 확률이 돼버리는데 통계적 확률. 그 녀석에서 P라고 하는 수학적 확률의 차이를 구했더니 이 녀석이 뭐가 될 어떤 양수 h보다 작은 값이 나타날 확률은 1. 반드시 일어난다. 자, 확률 x가 1이다. 그럼 무슨 얘기야? x라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 확률이 1이란 얘기는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치? 요거 그 가운데 있는 수식을 읽어내는 건 요거예요. 확률이 1이다. 그럼 괄호 안에 있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 1에 가까워지고 있다.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 오케이? 자, 근데 이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이 뭘 나타내고 있냐면 n분의 x라고 하는 통계적 확률과 p라고 하는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임의의 양수 h보다 작을 확률은
반드시 일어난다. 언제? n이라고 하는 녀석의 횟수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걸 그냥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다시. 이 h 자리에다가는 그냥 아무 양수를 다 집어넣을 거야. 임의의 양수 h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쵸? 그럼 h에다가 10을 집어넣을게. 그래도 돼. h에다가 1을 집어넣을게. 그래도 돼. h에다가 1이라는 수를 집어넣을게. 그래도 돼. 그럼 이 자리에다가 어쨌든 간에 니들이 어떤 양수를 쳐 집어넣어도 두 녀석의 차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양수보다 작은 값으로 나는 건 반드시 일어난다. 결국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사적으로 같아야 된다. 오케이?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얘기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 큰 수의 법칙은 우리가 확률 처음 시작을 할 때, 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결국은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학적 확률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큰 수의 법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하고 그냥 같이 써먹어도 큰 문제 없다.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있고 그거하고 관련된 부분의 문제는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1번. 간단하게 이항 분포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정규 분포 날려버리자. 실질, 그치. 다음 얘기 가서 얘기하자. 자, 대표 유형 1번. 명중률이 4분의 3인 양궁 선수가 화살을 5발 쏠 때, 얘는 한 번 쏠 때마다 명중할 확률이 4분의 3이랍니다. 그런데,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의 개수, 밑줄 쳐주시고, 이때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5번 중에 몇 개가 관역에 명중을 할까? 지훈아, 저 참기름 새우죠. 그치. 소중한 참기름. 맛있어. 분당에 있는 모란시장에서 오는 거야. 그렇지? 어디까지 했지? 다시. 5번 중에 명중하는 횟수. 그럼 우리는 주어진 녀석이 이항 분포를 따르는 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binary distribution 5,4분의 3이라고 쓸게. 앞에 있는 녀석은 시행하는 총 횟수. 나는 그 횟수 중에서 몇 번 일어나는가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 그러면 이때 기대값은 4분의 15. 기대값이 4분의 15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는 5번 중에서 3.75번 정도 맞출 수 있겠다. 라고 기대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지. 그치? 스포츠 토토에서는 4냐 3이냐에 따라서 배당이 좀 차이가 커져요. 토토 하는 사람 없냐? 없구나. 자, 그러면 이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Px를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을 만들란 얘기야. 그런데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5번 가운데 명중하는 횟수를 나타내. 그럼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OCK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3이라는 사건이 K번 일어나고 4분의 1이라는 사건이 O-K번 일어난다. 이항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되고
너네들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은 X번 가운데 몇 번이냐라고 물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확률 분포를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모든 변수 K에 대한 녀석으로 주어진 녀석을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4발 이상 명중할 확률을 구하여라. Px가 4, Px가 5. 이 녀석에 의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5씨 4가 돼버리니까 5에 4분의 3에 4, 4분의 1에 1 플러스 1에 4분의 3에 5. 그래서 계산을 하면 128분의 8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항 분포를 따르는 녀석은 독립시행의 확률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생각할 거야. 알았지? 독립시행의 확률 복습할 기회 있으면 복습 좀 해봐. 알았지? 네, 잘 안 써. 자, 대표유형 2번.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율이 80%, 통계적 확률이 이런 데 쓰인다라고 생각할 거야. 솔직한 말로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병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임상실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 코로나 때 문제가 된 건 뭐였어? 일단 약효가 듣거든? 근데 그 약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RNA 뭐 이것저것 유전적인 물질들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먹지 말자, 함부로 먹어도 된다, 일단은 살고 보자고선 싸운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 상황은 뭐냐면 어떤 약의 치료율, 임상실험이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실제 좀 중요한 약들 같은 경우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임상실험에 대해서 한번 참가해 보겠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치료법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임상실험 한 3가 정도, 1가나 2가 정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동물실험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게 인체적으로 영향이 있겠다 없겠다. 처음에 쥐, 그 다음에 원숭이인가? 그 다음에 돼지. 돼지의 장기가 사람 장기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기 위해서 실험하고 부작용이 뭐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한 다음에 인체 실험 들어올 때 이제 임상 실험자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시게 되면 학과 게시판에 임상실험 지원자 모집 그런 게 있는데 단가는 세거든. 한 3일 갔다 오게 되면 한 50 주는 경우들도 있고 100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단가가 세면 셀수록 내 몸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지원하세요. 알았지? 자,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율이 80%다. 내가 100명한테 해봤더니 한 80명 정도 치료되더라. 그 정도 데이터 가지고는 얘기도 안 하지. 1000명, 10,000명.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린 100명의 환자에게 투여하였을 때 100명의 환자의 투여 밑줄, 치료된 환자의 수 밑줄, 확률 변수 X, 100명 중에서 치료가 되었다! 0.8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 그게 100명 중에 몇 명이냐? 이항 분포. 오케이? 나타내는 거 습관 가지세요. 이항 분포. 기대값 80. 분산 10분의 2 곱하면 되니까 16.
끝. 그치? 되게 편해. 그 다음 x제곱의 평균 분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때 분산이 16이고 평균의 제곱은 6400. 따라서 제곱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6416. 끝. 이항 분포라고 하는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 알았지? n번 중에 x번 벌어진다. 그 나머지 확률 변수는 모조리 다 뭘로 끌고 갈 거다? 정규 분포로 끌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토요일 날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